기자하고 몸 기자가 합쳐 있어요. 이걸 달릴 줄 알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팔을 휘젓고 있고 이 팔을 휘젓고 있는 사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발을 갖다가 이렇게 펴는 글자거든요. 이 팔을 휘젓고 있고 좀 더 정확히 다리 하나가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들어 올려서 어느 쪽을 향해서 이쪽을 향해서 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을 휘젓고 그 밑에 발이 이렇게 했는데 자, 사람이 팔을 휘젓고 뛰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발의 형태는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걸 달리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달아나는 것은 쫓기는 상황 아니에요? 뭐 적이나 뭐 맹수들한테 옛날 사람들이요 이 자발적으로 달리는 일이요. 오늘날 그 자발적으로 달리는 일을 저 해그름역에 저 학교 운동장이나 또는 뭐 어디 체육관이나 저 뭐죠 헬스클럽 이런 데 가보면 달리는 사람들인데 이 건강하기 위함 아니에요? 이게 건강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옛날 사람들이요. 내가 건강하겠다고 뭐 하루에 뭐 단 1분이라도 벌판을 뛰거나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없었겠죠. 자발적으로 달리는 일은 없을 거이고 적이나 맹수한테요 36개 주의상책이라고 달아나는 것이 최고의 계책이다 이거죠. 주의상책 이게 달아난다는 뜻 아니에요? 본인은 달아나다라고 봐야 돼요. 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부숫자인데요. 부숫자 책에 이걸 달아날 줄로 표기를 했지 달릴 줄로 표기 안 했어요. 물론 달아나는 행위가 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달리다의 뜻이 있긴 해요. 이 글자가 달리다 뜻이 있긴 하지만은 달리다와 달아나다 가운데 본의를 얘기한다고 치면은 달아나다가 더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달아날 줄로 우리 선생님들 일단 풀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몸기자도 부숫자인데요. 이 글자도 문제인데 옛날에요. 옛날에는 이게 사람이 몸을 구부린 형태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풀이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글자의 고문자를 보면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들이 엮어져 있는 상황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날실이 있으면 시실. 또는 실을 묶어 놓으면 줄이 되죠. 그래서 줄이나 실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하는 글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 관련되는 글자는 앞 시간에도 이게 실사자 배웠는데 이게 이 글자에서 분화되어 나온 글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소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됐는데 고문자 가운데 있죠.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요. 또는 이렇게 표현이 된 글자도 있고 옛날 글자에 보면요. 또는 이렇게 표현된 글자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요 형태에서 정의화된 글자는 안일뿔이라는 글자예요. 안일뿔자인데 안일뿔자가 반듯한 어떤 창이나 화살 같은 무기 같은 걸 묶어놓고 쓰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다 이 뜻이 나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일뿔. 그 다음에 요 형태에서 나온 글자는 창구 같은 창자루 같은 무기를 갖다가 줄로 위에서 아래로 묶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흙에서 묶어서 나오는데 위에서 아래로 묶다 보니까 아래라는 뜻이 생기고 그래서 아랫사람 걸렸는데 아우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아우제자에서도 이게 줄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오랑캐 자를 갖다가 큰 대자하고 오늘날 쓰이는 글자는 큰 대자고 화글자에 큰 화살을 쓴 사람을 생각하는데 화살이 그 줄이에요. 줄이 묶고 옛날 주살이라고 해서 줄이 묶은 화살 같은 걸 썼는데 줄이 묶인 화살이요. 근데 그런 화살을 잘 쓰는 사람들과 관련돼 가지고 동의적 관련돼서 이 설명은 가능하지만은 큰 활을 썼다고 해서 동의적은 아니에요. 큰 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옛날 고문자를 보면은.
이게 와변이 돼가지고 이렇게 요 화살의 형태가 이렇게 된 형태가 큰 대자로 후대로 오면서 요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대자는 요 형태고 이 형태로 잘못 보아서 원래 큰 대자가 되어 있는 것뿐이지 원래는 화살이 화살. 근데 조상할 조자도 오늘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써놓고 이게 뭐 사람이 있고 뭐 활을 갖다가 이게 활궁자로 본 거죠. 죽은 사람 옛날에 명수들이 많으니까 죽은 사람을 갖다 놓고 활을 갖다가 메고 가서 뭐 그 옆에서 무기를 지니고 가가지고 뭐 조상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죽은 사람 자체를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 자체를. 사람이 죽을 때 염을 때 이렇게 팔다리 이렇게 묶잖아요. 오늘날에도 죽은 사람 자체를 묶어놓은 건데 그 죽은 사람을 놓고 조상한다고 해서 조상을 조자지 활궁자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상을 조자를 활이 아니야 줄이야 줄. 이게 오랑캐이자도 화살에 묶인 줄이에요. 아우제자도 원래는 창고 같은 자루에 묶인 줄을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안일불자도 딴 형태의 어떤 물질을 갖다가 풀어지지 않게끔 묶어놓는 형태예요 지금. 자 이것들이 뭐 줄로 다 무기 같은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묶어서 다스린다고 해서 이게 원래는 본래 뜻은 다스리다 이 뜻이에요. 다스리다 이 뜻이에요. 몸기자가 줄로서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줄과 관련되기 때문에 후대로 오면서 줄과 관련된 실사자를 붙여서 이렇게 다스리다 이 뜻은 다시 이렇게 쓰고 다스리다. 그래서 군기 기강을 잡는다 할 때 쓰는 기자를 이글자를 쓰잖아요. 군대에 기강을 잡다 할 때 쓰는 기자 이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군기를 잡는다 할 때 쓰는 기자. 그 다스리는데 중요한 것이 굵은 줄이에요. 굵은 줄. 굵은 줄이 별이기예요. 그래서 별이기라고 돼요. 별이기. 그리고 요 글자는 어떻게 돼? 다스리는데 몸을 다스린다고 해서 몸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다스리는데 몸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몸의 뜻을 쓰이는 몸기자가 되자 그 본래 뜻은 다스리다는 나타낸 글자는 실사자를 붙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기자에서 분화된 나온 글자로 봐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자. 그 몸기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줘서 음역하는 글자도 애곡되는데요. 이 글자도 지금 몸기자가 음역하는 글자 아니에요. 기는기인데 달아나기 위해서 몸이 일어난 상황 관련돼서 일어날 기자예요. 그럼 교수님 이미기는요? 왜 또 다시 설명했는데 왜 또 이 써있자고 다시 설명해야 돼. 이거요? 아니요. 그거 말고 이미 있자 너무 text하고 이미 있자 펜사자 네네네. 그거 다시 설명해. 이게 보습에서 나왔다고 하는 글자. 이게 옛날 보습. 옛날 글자가 이렇게 보습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이번 참에 세 가지를 한 번에 같이 설명해 주세요. 보습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잖아. 이게 보습에서 나왔다는 글자인데 이게 이미 기자가 아니고 이미 이자예요. 그런데 요것은 아직 자원이 분명치 않은데 보습에서 나왔다고 하는 글자예요. 옛날 글자를 보면 보습 모양에서.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아이 모양.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아이 모양. 그런데 여섯째 간지자로 빌어서 쓰이고 여섯째 간지자가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뱀이죠? 그게 뱀사가 된 것뿐이야. 이게 아들 자처럼 이게 사로 쓰이는데 음이 서로 비슷한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이거 아이 형상에서 나온 거야 이게요. 뱀사자는 이게 뜻이 뱀이니까 뱀으로 연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소축이라는데 그러면 이게 소에서 나왔냐고요. 예? 자축이 때 이게 범인자라고 하는데 이게 범에서 나왔냐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범. 자축인묘 사할 때 쓰는 사자인데 이걸 소축이라고 이거 범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옛날 글자가 바로 화살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화살. 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아니라고. 이것도 손에서 나온 글자. 손을 오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양고기를 잡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야. 손으로. 응?
이걸 뱀사병사한 게 뱀으로 생각 없이 뱀으로 연결시키는 부지기수로 많아. 아니요. 옛날 그 쌀포자 같은 데서 보듯이 아이 모양에서 나올 때예요. 교수님 여기 그럼 교과서에 네. 일어날 기에 소전자. 자, 그건 완변됐다고 봐야 돼. 그건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네네. 그거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옛날 사람들이 문자 생활을 명쾌하게 하지 않았던 거야 지금. 근데 그게 지금 그걸 얘기했으니까 지금 후고 넘어가는데요. 소전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해서 문자 통일해서 이사회건에서 문자 통일한 다음에 소전 이전에 뭐 전국 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 시대. 전국 시대가 진초 연제 조이 한 7나라가 패권 다툼을 했잖아요. 그러죠? 진나라 문자, 초나라 문자, 연나라 문자, 제나라 문자, 조나라 문자, 위나라 문자, 한나라 문자 서로 각기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를 막아먹는 사람이 진시황이고 진나라에서 이걸 다 통틀어서 소전처를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사건으로 해서. 그 이전의 문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그 이전의 문자는 대전으로 봐야 돼. 대전. 우리 책에 보면 대전에 있잖아.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발이 밑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몸기자 형태로 이렇게. 그러죠? 네. 요 몸기자 형태가 그런데 이게 더 이전 그냥 이 시대예요. 요 전국 시대에 이렇게 쓰이던 문자가 소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정형화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와변됐던 게 이게 사가 아니야. 이 이전의 문자를 보면 기로 쓰여 있어 기. 그래서 기로 봐야 되는 거야 기. 그대로 보면 안 돼.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문자 자연을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예법돼. 한쪽에서는. 문장에는 기자나 기자나 뭐 사자 거의 같이 썼잖아요. 네, 형태가 문장이나. 그렇지. 그게 비슷하니까 혼용이 됐겠고 혼동이 되면서 또 혼용이 되기도 뭐 했겠지 뭐. 자, 그런데 그 사자로 보지 말고 이 사가 이게 결국 이 글자가 음역하는데 사가 기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기음 그대로 기가 된 것뿐이야. 네. 여기를 사로 본다고 치면은 이 소전 형태에서 사로 본다고 치면은 사가 기가 됐다고 해야 되는데 사가 기가 되는 경우는 다른 글자의 용례를 찾아봐도 없어요. 일부러 제가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이 소전의 글자가 잘못된 글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네네. 소전이 잘못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예, 잘못된 것들이 많죠. 예. 네. 자, 몸기자가 음역하는 글자 이가 뭐 있는지 살펴보고 넘어가는데요. 그 가운데 기록할 기자가 있고요. 말로써 기록한다 이거죠. 말을 기록한다 이거죠. 일기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꺼릴 기자예요. 마음으로 꺼린다 이거죠. 금기시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옛날에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집에서 직접 장례를 치렀는데 그러면 집 주변에 전봇대 가면 꺼리는 중이라고 기중이라고 이렇게 써놨어. 이거 오늘날 볼 수가 없잖아요. 다 결국 장례식장에 가니까 옛날 전봇대 이게 기중이라고 써 있으면 아 요즘엔 어디 상가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저 어려서만 해도 그런 경우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장례식장으로 가버리니까 이런 걸 그런 걸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기로 쓰이는 글자로서 나무 이름 기자가 있고요. 이거 국이잖아. 그렇죠. 국이자 나무 기자라고도 하는데 아까면서 이것도 나무 이름배 하듯이 이것도 나무 이름 기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이자 우리가 이 글자가 달라붙어 이렇게 쓰이는 말로서 우리가 알만한 말이 국이자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이자 나무 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무 이름기로 하고 또는 나라 이름기라고도 하죠. 네, 기나라. 기후. 그렇죠. 나라 이름기 있죠. 기후 하나 있지. 요 글자가 국이자라는 식물 외에 익히 쓰이는 말이 우리 선생님이 것처럼 기후란 말 뱉기는 없을걸요. 쓸데없는 걱정. 기나라 사람이 했던 걱정이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땅이 꺼질까 봐서 바깥 세상을 못 났다 이거죠. 네. 근데 우리가 우리 태극기에서도 4개의 그림 보면 이렇게 된 게 이게 건괴라고 해요. 건괴. 하늘 상징은 건괴인데 건괴가 양괴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걸 갖다 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질 걱정을 필요가 없는데 하늘이 무너질까지 바깥 세상에 못 나왔다고 한 거래. 기나라 사람이. 근데 그때 당시에 지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너무 많이 알아서인데 근데 고가 옛날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중국 자료에 나와요. 큰 지진이 한 번 있었대요.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고 치면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한 20년 또 더 된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갖다가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이 한 분도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자, 근데 그게 진짜 일부 학자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설로 받아들이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글자와 관련돼서 더불어서 알아야 될 글자가 바로 송자예요. 송자. 나라 이름 송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나라 이름으로 쓴다는데 이 나라가 지금 망한 나라 유민이 세운 나라의 중국의 역사 시대가 하은 주 이제 사망오지 이후에요. 하은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나라가 서주동조로 나눠지고 동조가 다시 춘추시대 오고 전국시로 나눠진다고 했죠. 이게 수특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국시대에서 진나라가 통일을 했죠. 진시황이. 그 다음에 한나라가 들어선다고 했죠. 한나라도 전한 후반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주나라를 세운 사람이 주무왕이잖아요. 그러죠? 네, 주무왕인데 주무왕이 이 주나라를 세우고 나서 한나라의 유민들 한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망한 나라 사람들이 유민들이 살 수 있도록 봉토를 줬어요. 그 봉토를 줬는데 우리 책에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26페이지. 이 송나라성자 할 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걸 여기서 얘기했구나. 거기 26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거기 그 밑에 보면은 조금 흐리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봉하우 후대 죄송합니다. 봉하우 후대 동루공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나라 유민 가운데 동루공이라는 사람한테 나라를 갖다 봉토를 해주면서 이 동루공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일정할 때 떼어주면서 당신 조상을 제사 지내라 이거예요. 우왕 이게 기나라가 한나라가 왜 세운 사람이 우왕 아니에요. 우왕 저 등용무과 관련된 사람 우왕 때부터 세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나라를 세운 사람 탕왕 아니에요. 탕왕 그러죠? 이 탕왕이 중에 후손 가운데 미자예요. 미자한테 땅을 떼주면서 그 탕왕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이 송나라니까요. 송나라. 그러니까 망한 유민들을 위해서 주무왕이 봉토를 주고 세운 나라 제후국이에요. 제후국 두 나라가. 그게 망한 나라의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망한 나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비하를 시켜 중국 사람들은 은근히 저 나라 잘못한 망한 나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우라는 말에도 쓰이고 이 사람은 송나라와 관련돼가 송양진이라든지 알묘조장 어리석은 사람을 그렇죠. 어리석은 조장 수주대토라는 말이 지키숫자예요. 나무 그루를 지키고 토끼를 기다린다 이거죠. 어떤 나무꾼이 산을 개가는 거 화전을 하고 있는데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가다 나무 고리에 탁 부딪혀서 죽어. 나자빠지고.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얻은 거 아니야? 내가 못 온다고 힘들게 땅을 파고 있냐 이거야. 또 기다리고 토끼가 가다가 또 나무에 부딪혀 죽으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면 되지. 하고 토끼를 기다렸다는 거 아니야. 그다음부터 우리 속담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홍시 떨어지기 기다린 것처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이 수조 대퇴와 관련된 사람이 송나라 사람이란 말이야. 송나라 사람. 이게 어리석은 그 말들의 이 연결돼 이게 기나라 사람, 송나라 사람들이. 근데 송나라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공자님의 아니 말하는데? 그게 이제 그 시대의 그나라 사람들을 비하해서 이제 굳이 갖다 이런 말들 만들어낸 거야 지금. 알묘 조장, 공자님이 송나라 조장이 아니 저나 벼이삭을 뽑아가지고 공문의 이삭을 뽑아가지고 조장 냉대 나오잖아요. 자라게 했는데 그 뽑아놓으니까 이삭이 뽑아놓으니까 다 죽었다고 한 거예요 시들어서. 조장 냉대 나오잖아요. 자 나무 이름 기자, 나라 이름 기자에 이런 글자에 쓰이고 그 다음에 음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고칠 개자에 고칠 개자에서 쓰여요. 다거쳐서 고치는 거니까 다거친다는 뜻 등근을 의미하는 거죠. 개협, 개변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무성음이면서 파열음이 기역, 디귿, 비읍 이런 것들이 같은 무성이면서 파열음이거든요. 한자 음의 변화 가운데에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가 같거나 비슷하면은 서로음과 교환이 잘 되는데 기역, 디귿, 비읍이 같은 무성음이면서 파열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드부 이런 글자들이 서로 교환이 잘 되는데 기가 그러면은 이 기라는 것이 디, 비까지 밝힐 수 있어요. 비. 그래서 이 글자 비예요. 비. 기가 비가 됐어요. 그 계집 여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왕비자가 되죠. 자 그런데 이 기가 개가 되면 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배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짝배가 돼요. 술을 갖다가 둘이 앉아서 먹는 짝배. 이 술을 넣고 지금 옛날에는 안채는 여자들이 살고 바깥에 사랑채는 남자들이 사는데 바깥 양반이 사는 거죠. 손님이 오면 주한상들 나오면 주한상들 오면 그 사랑방에 주인 오고 손님하고 둘이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수작이잖아요. 수작. 수작을 하는 거예요. 술따를 줄자, 술따를 잡자. 주인이 먼저 마셔. 술이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손님한테 따라주는 거야. 그런 행위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수작이야. 수작. 거기 술이 여기 들어있네. 둘이 짝에서 우리 평생을 같이 짝에서 사는 사람 배우자 아니에요. 배우자. 멀리 가려면은 배우자는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거 아니야? 멀리 가는 거죠. 멀리 가려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동행. 그렇죠. 멀리 가려면. 자 이런데 쓰이는 글자가 이제 일어날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어날 기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글자 줄글자.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배울 때는 그런 것 같다 하고 배우는데 가르쳐보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여길 만한 글자 줄글자예요. 이게 사실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글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정설이 없어. 이 글자가 어떤 모양에서 나온 글자인지 정설은 없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설이 없으면은 문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한 얘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자, 요 글자는 이 분화돼 나온 글자가 요 글자로 일단 봐야 돼요. 그런데 나무 먹자가 달라붙었죠. 이 한자에서 했죠. 갑을 병정의 내체천간 자체가 원래는 내체천간이 아니고 못이잖아요. 못. 그런데 내체천간으로 쓰이니까 못을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세금자를 붙이기도 하고 나무 목자를 붙일 수도 있어요.
나무 목자를 붙였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세금자를 많이 붙이지만은 요걸자보다 이 글자가 됐다. 일곱째 지지오자 또는 나독자라고 그러죠. 일곱째 지지오자 이게 나독자로 해야 되느냐 일곱째 지지오자로 해야 되냐를 놓고 얘기할 때 사실은 있죠. 먼저 얘기한다 일곱째 지지오자야. 일곱째 지지오자인데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을 갖다가 12개로 구분하면은 12개 시간으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12개면 자, 추, 인, 묘, 진, 사, 오에 이거 들어가요. 미, 신, 요, 술, 해 이렇게 되잖아요. 난 자시에 태어났다, 뭐 축시에 태어났다 그러는데 오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바로 24시간을 갖다가 얘기했으니까 반절은 12시까지야, 12시. 그러죠? 12시 오 이전을 갖다가 오 전이라고 하고 D를 갖다가 오후라고 하고 딱 그때를 갖다가 정오라고 하잖아요. 정오. 그때 쓰이는 오자야. 우리가 간지자가 열흘 일시를 나타내겠는데 이게 시간 간지자가 시간과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본래의 뜻은 뭐냐면은 절국공이요 공이 관련돼 있어 공이 이게 옛날 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사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절국공이처럼 이렇게요. 호대로 오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호대로 오면서 이게 산으로만 이게 뭉텅한 것이 위아래로 들어 있어 원래는. 근데 호대로 오면서 선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뀌고 그것이 정의화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공의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 글자도 어떻게 돼요? 공의를 나타내는 글자는 나무 목자를 붙여 오늘날 이렇게 쓰여요. 이렇게 쓰이고 이 글자가 간지자로 비롯해서 있다. 이 공의지만은 간지자로 쓰이고 그 간지자 가운데 12지지에 일곱째 자, 추, 임, 묘, 진, 사,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일곱째 지지오자란 말이야. 일곱째. 근데 일곱째 지지오인 오시가 딱 낮이잖아. 그러니까 낮이란 뜻은 일곱째 지지에서 나온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곱째 지지에서 나온 뜻이니까 낮이라고 하는데 그럼 두 개 중에 우선이 뭐예요? 일곱째 지지잖아. 그 일곱째 지지 두 개를 놓고 표기를 한다면 일곱째 지지조가 맞는 거야 지금. 그 일곱째 지지에서 낮이라는 뜻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 없이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쓰임이 많은. 네, 쓰임이 많은 대로 가는긴 하는데 이제 가르친 사람은 정확히 가르쳐야 되니까. 또는 이게 이 배틀에 걸쳐 있는 실과 관련돼서 이게 배틀 창과자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창과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인데 이게 배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배틀 이게 원래 배틀 기자야. 근데 오늘날 이게 거의 또는 몇 이런 뜻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틀을 나타내는 글자는 나무 목자를 하나 더 붙이다니요. 그래서 맹자가 젊은 시절에 어디 공부를 갔다가 약속된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배틀에서 옷감을 짜다가 갑자기 자른단 말이에요. 그 맹자 깜놀해가지고 왜 옷감을 자른다고 하니까 네가 공부보다 돌아온 것은 내가 배 짜다가 배틀 자르는 것도 똑같은 얘기다 이거예요. 맹자가 깨달은 바가 있어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아성 지성 공자의 버금가는 아성 맹자가 됐잖아요. 그걸 갖다가 뜻하면 그렇죠. 맹모단기 단기지게 뭐 단기라든지 맹모단기라든지 또는 단기지게 경계할 기자 홍계할 기자예요. 이런 말들에 쓰여지는 기자가 배틀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배틀을 나타내는데 오늘날은 그냥 다시 배틀에서 또 틀이란 뜻이 나와가지고 틀기라고 하고 틀이라는 게 어떤 물건 옷감을 만든 것처럼 어떤 물건을 만든 기계를 나타내더니 기계기라고 오늘날 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배틀기자란 말이에요. 배틀기자가 그런데 원래는 이 글자인데 나무 목자를 붙이잖아요. 자 여기에 나무 목자 붙이고 여기에 나무 목자 여기 나무 목자 붙이면 여기도 그거 해 지금. 그러면 이것이 무슨 자냐? 북저라는 글자인데 이게 원래는 북을 나타냈던 글자였던 거예요. 북. 근데 북이 뭐냐 이거 북이. 칠은 북 아끼인 북이 아니고 배틀에 걸쳐져 있는 날실이 여러 개 있고 있죠. 날실이 있고 그 사이를 씨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이 짜여지는데 실을 가나다란 명주실을 갖다가 여기다 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날실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처럼 돼 있는 걸 만들고 그 속을 이렇게 파요. 파고 거기다가 꿀이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꿀이. 거기 실을 막 묶어. 배틀에 그렇죠. 우리 선생님 쉬는 시간에도 영주실 이 가늘다고 뭐 그런 말씀을 직접 비단도 짜보셨다고 했는데 바로 북이 요렇게 있고 북이 요렇게 배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속에 꿀이라는 거 요렇게 들어있는데 거기 실을 이렇게 묶는다니까요. 바로 이 글자의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이 꿀이를 이 꿀이요. 요 속에 들어있는 꿀이 북속에 들어있는 꿀이를 세워보면 이렇게 실이 묶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표현한 글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면 꼬리를 나타내는. 네. 북속의 꿀이. 그것이 풀어지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이 실이 풀어지면서 나오면서 이게 날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이 짜여진 거야. 거기다가 날실을 실을 다 여기다 하나씩 깨가지고 실장이면 탁 쳐. 이게 바디라고 그러죠. 바디 맞죠? 맞아요. 바디로 탁 치면 이게 조이죠. 그러니까 잘 짜여진단 말이에요. 바디. 그러니까 한자를 교육을 하면은 문화를 당겨야 돼. 그런 문화 이런 문화들 갖다 용어를 정확히 알고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 실패? 뭐요? 꼬리가 실패예요. 그렇죠. 실패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북속에 들어있는 실패가 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오른손에서 왼손 오른손 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시실이. 그래서 주다라는 뜻이 거기서 나왔어. 주다는 그래서 줄력자로만 쓰이는 거예요 지금. 자 이해가 가요? 네. 네. 완전 가요. 자 그런데 요 글자가요. 그렇게 쓰이는 요 글자가 의미 단모마다 어가 되고 또는 약간 바꾸면 아가 되는데 이게 이런 말들이 있죠. 제1인칭이 나를 뜻하는 말과 옛날 나자처럼요. 나어자처럼 뭐 이런 글자들이 다 자기 자신을 뜻하는 음무고 통하는 의미였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뜻으로도 쓰인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음역할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음역할자로서 맨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있는데 창모자고 구분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하나 들어가면 창모자예요. 자, 여가 이번엔 야로 바뀌었어요. 여가 야로 바뀌면서 마을 이자에 의해서 뜻이 되는데 마을 밖에 들판을 갖다가 표현했어요. 사람이 사는 마을 밖에 들판. 그러니까 여기 마을이라는 것은 옛날에 추출시대 우리가 지금 논어가 지금 배경이 지금 추출시대란 말이에요. 추출시대 때는 국도라고 해가지고 제후들이 사는 성들이 있어. 수도 서울을 뜻에는 도었다. 이게 우방이 고급자잖아요. 이게 구급이지 구급. 구급인데 이게 사대문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은 한양 이렇게 도성 쌓는 거. 한양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 한성이라고 그래. 한성. 도성의 성자를 써서 한성. 중국 분들은 우리나라 서울을 갖다가 한성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갖다가 한성대로 알아가지고 한성대에다가 초청장을 보냈다. 서울대 총장을 북경대에서 초청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서울을 갖다가 한성으로 쓰니까 그 서울대 총장에게 보낸다는 그 초청장이 한성대학교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울을 갖다가 지칭하는 새로운 한자를 만들자 해가지고 막 옛날 논란이 돼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요 성 안에는 관리들이나 높은 벼같이 살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요. 사람들이 사는데 이게 교예요. 사실은 교. 성박교자. 성박. 이게 성박교자잖아요. 성박교자. 성박교자인데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 거야. 이 성박교자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형성되는 거라고.
진짜 이 국도 안에는 관하나 높은 벼슬아치 사는 머무는 관사들이 있고 그 밖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이루어진다고. 그 마을 주변이 교 바깥의 것이 리얼 야야. 이게 성안이고 그 막바로 바깥은 교고 그 바깥이 야야. 요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채소 같은 걸 길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곡물, 벼농사 같은 거, 벼보리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야자예요. 그 야자, 들야자예요. 마을 바깥에 이거 교 바깥에 야다 이거야. 이 예전에 한자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했는데 이 논어를 하면서 논의 문장을 이해하려면은 한자 자체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문장 속에서 한자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하셨어요. 옛날에 비슷하게는 했죠. 근데 네. 지금만큼 자세하지는 않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바로 요 글자예요. 코끼리를 갖다가 피우는 글자, 코끼리. 이게 코끼리 코고, 요게 코끼리 코라면은 코끼리 이거 얼굴 부위고 이거 기부 부위요, 기부 부위. 요게 상하 부분이고 이게 몸체고 다리고 이게 꼬리. 정확히 코끼리 상자를 정확히 부위를 갖다가 하면 이게 코 부위고 이게 머리 부위라니까. 이게 요 부위가 머리 부위요. 이거 기 부위요, 사실 이게 기 부위. 요 부위가 기 부위야. 그다음 이게 상하 부분이고 이게 몸체, 다리, 말린 꼬리를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래진 글자가 이 글자가 무슨 자라고요? 코끼리상이라는 글자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스에 코끼리떼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의 운남성 쪽으로 코끼리떼들이 막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거, 해집고 돌아다니는 것이 나왔는데 중국에서도 그걸 함부로 건들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야생의 코끼리떼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 자연 상태 그대로 맡긴다 이거죠. 그래서 운남성 일대로 돌아다니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어. 원래 운남성 밑쪽에 코끼리가 원래는 옛날에는 중국이 온난했어요. 오늘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가 중국에 살았어. 그러다가 조금 추워지면서 중국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중국에서 오늘날 사실 보기가 힘들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자꾸 온난화되니까 코끼리가 위에까지 올라온 거야. 중국까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갔는데 그 코끼리 떼들이 한 15마리 정도가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때요. 그 떼들이 보면 큰 코끼리도 있을 거이고 작은 코끼리도 있을 거이고 그러죠? 네. 이게 큰 코끼리를 뜻하는 글자야. 얘가 되면서 이 큰 코끼리 했잖아요. 큰 코끼리. 큰 코끼리 했자인데 코끼리 떼들은 있죠. 코끼리 떼들은 이렇게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데 겁이 많아요. 가모장 사이를 이루고 있어요. 가모장. 우리는 인간 세계는 가부장 세계라고 하는데 엄마 중심의 세계예요. 가모장 세계라고 해요. 가모장을 이루고 있는데 수컷은 좀 크면은 있죠. 새끼 가운데 수컷은 크면은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 코끼리 떼들은 어떻게 돼요? 큰 엄마 코끼리하고 작은 새끼 코끼리, 이제 암수가 다 있겠죠. 그러다가 수컷이 크면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큰 코끼리는 결국 성별로 따지면 어미 코끼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큰 코끼리가 어미 코끼리예요. 어미 코끼리. 이 어미 코끼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어미 코끼리가 맨 앞에 서가지고 떼를 이끌거든요. 떼를 이끄는데 이게 뭐 풍족한 시대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여름에 막 가뭄 들고 그럴 때 이 물이 특히 새끼 고기는 물을 어미 코끼리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더 자주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데로 엄마가 잘못 인도하면 몰라 죽어요.
그래서 엄마가 행동을 굉장히 판단을 잘해야 돼요. 어떤 일에 미리 대처를 해야 돼. 이게 엄마 코끼리가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다 그런 뜻이 나와 여기서. 어미 코끼리 관련돼 가지고 이 머뭇거리다 나온 뜻이 나오는데 머뭇거리다 그런 뜻이 나오는데 우리가 형을 집행할 때에 막바로 가두지 않고 머뭇거려줘요. 그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린 행위 집행유예란 말이에요. 유예. 집행하지 않고 유예. 집행유예의 예자가 바로 저 머뭇거리다 이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미래일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 대비를 미리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미리란 뜻이 나와. 미리란 뜻이 또 나와요. 그래서 유예할 때는 머뭇거리다지만 예습하다 미리 공부할 때요. 예습하다 할 때 쓰는 예자는 바로 미리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본래 뜻이 큰 코끼리, 어미 코끼리를 뜻한 글자였는데 그 어미 코끼리 행동과 관련돼서 머뭇거리다나 미리란 뜻이 나온다고요. 오늘날 이걸 미리란 뜻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습 복습할 때 쓰는 예습이 된다 그래요. 예행연습 할 때 쓰는 글자.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머리혈자고 합쳐진 글자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글자도 줄여자가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면서 머리혈자가 되는데 머리가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렇죠? 얼굴이 태평스러운 걸 표현하는 글자예요. 얼굴이 태평스럽다는 뜻을 지닌 글자예요. 태평스럽다, 편안하다. 자, 그런데 이 글자도 태평하다, 편안하다 그랬다 해서 다시 인식이 돼가지고요. 여유를 가지고 미리 대비한다고 해서 이것도 미리란 뜻을 지니게 돼요. 그리고 미리 뭔가를 맡긴다고 해서 맡기다 그런 뜻으로도 쓰여요. 맡기다. 맡기다 이 뜻으로 오늘 많이 쓰는데 예금, 예탁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 이 글자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해줄 글자로서 또 요 글자도 기억해줘야 돼요. 요 글자도. 요 글자도 기억해야 되는데 여가 음역하는데 단모마다 어가 되고 과일이 과실이 이거 같은 말인데서 할 수 있지 서로 바뀔 수 있어요. 한자에서는 이음과 시옷이 음격이 잘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가져왔어요? 석 가져왔어요. 석까지. 그 다음에 남은 글자가 뭐예요? 집엄자죠? 네. 그럼 뜻이 집과 관련돼요. 집인데 집을 짓고 사는데 편안히 살려면은 안도하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담이요. 담이 있어야 돼. 안도의 도자가 담도자니요. 이 담을 뜻한 글자예요. 담 원래 집 주변에 둘른 담을 뜻하는 글자예요. 아무리 쓰러져 초가집도 집 주변에 담이 있잖아요. 담서자인데 담을 갖다가 세울 때 어떻게 돼요? 차례대로 이렇게 돌 같은 걸 쌓든지 뭐 나무 울타리 같은 옛날 사람들은 나무 같은 걸로 담을 두르기도 했잖아요. 집을 짓고 이게 울타리를 나무로 이렇게 두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차례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담을 두른다고 해서 거기서 차례라는 뜻이 나와요. 차례에서 이게 땅 위에다가 차례대로 이렇게 만약에 뭐 쌀이나무 같은 걸로 울타리를 두른다고 치면 이렇게 땅 위에다가 차례대로 이렇게 세울까지 쌀이나무를 이게 전후의 차이는 있어도 상하의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차례를 뜻하는 글자가 차례질자 말고 차례질자가 있잖아요. 차례질자. 차례질자는 이를 실자가 질이 되면서 벼가자에서 차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벼가자에서 어떻게 차례가 되냐? 노젓가리 생각하면 돼. 노젓가리. 옛날 사람들이 들판에서 곡물을 심어놓고 벼를 키운다고 치면은 벼를 심어놓고 그대로 두면은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벼가 다 익으면 어떻게 돼요? 벤단 말이에요. 나락을 베놓고 이걸 탈곡을 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탈곡을 어떻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탈곡기가 어떻게 돼요? 이 드럼통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뾰족뾰족 뭐 있어가지고 발로 이렇게 이게 발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가게끔 해요. 발로 막 누르면은 이게 돌아가. 그러면
이 나락을 갖다가 옮겨다 놓고 나락을 이게 조금 이렇게 손에 들어올 만큼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탈고 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하루 뭐 얼마 되겠어요? 이게 맨날 며칠을 해야 돼. 오늘날은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참 좋은 선생님잖아요.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논두렁에 들어가가지고 다 탈구까지 다 해가지고 차로에다 탁 담아서 논두렁에 탁 던져놓으면 뒤에서 차들이 다니면서 탁 싣고 해가지고 그냥 막부로 집에다가 다 쌌잖아요. 창고에다가 다 쌌잖아. 옛날엔 다 일일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맨날 며칠 해야 되니까 그대로 둔 상태에서 두면 비 오면 어떻게 돼? 이거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벼를 갖다가 단을 쌓아야 이렇게 쌓아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덮거나 이게 노적으로 한 거예요. 노적깔이 이렇게 그거에 지금 벼를 갖다가 이게 쌓은 거예요. 지금 차례대로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 실자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쌓는 게 위아래가 차례해야지. 위아래 차례. 위아래 차례야. 이건 선후의 차례, 전후의 차례고 먼저냐 나중에 차례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삼강오륜의 오륜이 장유유서가 어른과 아이의 윗물이 가린 뭐 물리도 뭐 윗물 한 물 있다고 뭐 하는데 그게 아니야. 장유유서가 어린이가 먼저 배려하는 것뿐이지 윗사람이라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먼저 일 차이지 위로서 윗사람이라고 해서 상호관계에서 위라고 해서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니고 먼저 난 사람으로서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뭐 먼저 나서 뭐 힘이 없다가 나이 들면 힘이 없다가 그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장유유서지 지위에 고하를 놓고 배려가 아니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문자 공부 아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판단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차례서자예요. 그 다음에 풀서자예요. 손으로 푼다고 해서 정서를 풀어내요. 서정적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쓰이는 서자. 풀서자. 자, 이럴 때에 줄여자가 음역하는다는 사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상자. 장사상자도 문자학자들의 정론이 없는 글자인데 그래도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설문의 견해를 따라갈 바가 없고요. 설문의 견해는 뭐 참조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고문자를 보고 이렇게 표현 있고 그것이 호재로오면서 이렇게 요 형태 이제 핵들이 이제 추가돼요. 이렇게 핵들이 이렇게 추가되고 그런 것들이 소절에서요. 소절에서 어떻게 써요? 네모나될 때까지 추가되네. 여기서부터 추가되긴 하는구나. 이런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자, 요걸 보면은 매울 시자가 달라고 쳤지만 옛날 글자는 매울 시자가 없어요. 매울 시자하고 요 밑에 글자 소전에 설문에 대해서는 매울 시자하고 이게 어느랄 글자, 이게 어느랄 룰이라는 글자거든요. 이 어느랄 글자 이걸 바깥에 빼서 이렇게도 쓰고 입구자를 말씀원자로 빼서 이렇게도 쓰고 근데 이게 어느랄 글자다. 이 세 개 다 어느랄 글자야. 어느랄 글자로 뭐 어떻게 설명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글자 오늘 상관이 없어. 옛날 글자로 보면. 그럼 이거 뭘 나타내냐? 우리 견제 뒷장에 보면은요 그림이 옛날 지어진 집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집이요. 집의 형상. 그다음에 이게 물건을 저장하는 네모난 형태로 물건을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하시고 건물과 관련된 글자로 생각하기 마땅하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물건을 저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물건을 뭔가 팔기 때문에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과 관련된 장사하는 사람과 관련된 글자 이게요. 그래서 장사상 하고 중국의 아까부터 하, 은, 주나라의 은이 사실에 있죠. 상나라의 후기 때의 수도 이름이야. 수도 이름. 수도 이름이 이 국명으로 바뀐 경우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어디 그거 찾아보면 어디지? 양이요. 수도 이름 아닌데 그거 참 이 수도 이름하고 국명하고 일치되는 데가 몇 간데가 있는데 그걸 학창 시절에 기억해냈으면은 그거 외국을 여행을 좀 많이 다녔으면 금방 머릿속에 생각했는데 찾아보고도 잊어버리고 찾아보고도 잊어버리고 이런 자꾸. 근데 몇 간데가 있는데 브라질요. 그렇죠.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이 나왔는데 아니 뭐 딱 하나만 생각나면 쭉 나올 텐데 예,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하여튼간 그런 것처럼 이걸 국명으로 쓰인 거야 지금. 수도명이 국명으로 쓰이는데 원래는 상으로 쓰이고 이 상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비하된 명칭이나 마찬가지인데 상나라의 상은 비하된 명칭인데 이게 저 유민들이야. 망했잖아. 망한 나라잖아. 결국 망했잖아. 주나라에 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민들이 돼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유민들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국명으로도 그걸 갖다 쓴 거예요 지금 상을. 자, 그런데 요 글자는요,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가 없으니까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문자학자들이 일반적인 얘기하는 건물과 관련됐다는 사실이요. 자, 그리고 나서 문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문장은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예.